10년 거래처가 이메일 한 통으로 계약 끊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025-21만 5,829. 10년 넘게 한 회사의 물건을 팔아왔습니다. 매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10월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직원도 유지하고 거래처도 관리하고 나름대로 올해 사업 계획도 세워뒀죠. 그런데 3월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기존 주문도 취소해주세요. 10년의 신뢰가 이메일 몇 줄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남은 7개월치 수수료 수천만 원이 눈앞에서 증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것의 무서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201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단 도소 매업을 하는 갑과 숙녀복을 만드는 의류회사 을이 영업이임 계약을 맺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을이 만든 원단을 갑이 대신 팔아주고 팔린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죠. 계약 기간은 1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관계는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꽤 괜찮은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 2022년 을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직물 사업 자체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접겠다. 이건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죠. 2022년 3월 10일 을은 갑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니 앞으로의 수주는 없다. 기존 수주분도 가능하면 취소해달라.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날벼락입니다. 계약은 10월 말까지 남아있는데 3월에 일방적으로 끝내겠다니. 남은 7개월간 벌 수 있었을 수수료는 대체 누가 보상해주는 겁니까? 갑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위임 계약에 대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이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해뒀다면 어느 쪽이 우선할까요? 하나, 민법이 우선한다. 법은 법이니까. 둘, 계약서가 우선한다. 당사자끼리 정한 약속이니까. 잠깐 생각해보시고 답은 이 영상 뒤에서 확인하시죠.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건 계약서의 구조였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대법원의 판단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업위임계약서 제11조는 해지에 관해 세 가지 경우를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1항. 계약 위반이나 목적 달성 불능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제2항. 그리고 이 경우 잘못한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죠. 계약을 어긴 쪽이 책임을 진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3항이 문제입니다. 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3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서 어디에 둬요? 이게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첫 번째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세 번째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원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 을이 3개월 전에 통지했으니까 2022년 6월 10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래도 민법 제689조 제2항이 적용되니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갑은 일단 이겼습니다. 하지만 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은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서 해지 방법과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놨는데 왜 민법을 다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겁니까?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하면 배상 없이 끝나는 거라고 서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퀴즈의 답과 직결되는 쟁점입니다.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파기환송.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689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 계약서가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아까 퀴즈의 정답은 둘, 계약서가 우선한다 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서의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면서 3개월 전 통지 해지에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한 빈칸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스테이크 주문 시 샐러드 무료라고만 적혀 있고 파스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면 파스타 손님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스테이크에 대해서만 명시한 것 자체가 파스타를 배제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심은 이 검토를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계약서의 침묵이 민법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누락인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곧바로 민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주로 무엇을 적을까에 집중합니다. 해지 통보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는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적지 않았는가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은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억울함의 보상 근거가 민법에 있는지 계약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때때로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의 책임이 따릅니다. 좋은 시절에 꼼꼼히 쓴 계약서 한 장이 관계가 끝나는 순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계약서를 한번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해지 조항 옆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이 영상이 그 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